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국회 분수공작을 가득 메워주신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의 큰 환호와 함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겐 언제나 국민과 당원이 먼저입니다. 당연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이 말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뒤에 나와요. 그 마음 하나로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1992년 봄 저는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벚꽃 필 무렵이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말로 길보드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기성평론가들로부터 저게 음악이냐는 최악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원래 록밴드에서 베이스 치던 로커가 랩과 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수는 서태지, 노래는 난 알아요였습니다. 시대교체는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우리 백도에 끓듯이 말이죠. 우리 역사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지주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바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육성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결단은 투명한 민주사회로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 국민의 피, 땀, 눈물 덕분이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위대합니다. 학생들이 똑똑해서 혹은 소득이 높아서 또는 유행하는 K문화처럼 끼가 충만해서 그래서 위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은 어떤 위기 상황에도 국민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역사를 개척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결국 답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 중에서 비교적 덜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지우다 보면 마지막에 두 가지가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만큼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나라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반세기 만에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무이한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대한민국이 특별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주권자의 의지로
개척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부름 앞에 섰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저는 먼저 이 나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의 한 축인 여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치에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광풍이 몰아치는 사이에 기본적인 원칙도 절제의 미덕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서로를 물어뜯고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정치가 온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계엄과 30번의 탄핵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할 정도로 국민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큽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저 한동훈은 그 나물의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면서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체를 끝장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태기를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만 좋은 지금의 정치 깨부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먼저 수명이 다한 87 체제부터 바꾸겠습니다. 땅의 정치를 깨할 수 있습니다. 감시의 성역이 되어버린 선관위 문제도 이번 개헌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차별하는 이중 배상 금지 조항도 폐지할 것입니다. 87헌법은 권력 구조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을 뿐 70년대의 유신헌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를 뒷받침할 경제, 사회, 과학 등 헌법 조항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적인 개헌을 넘어서 AI 혁명과 복지 국가로 가는 새로운 번영의 길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 극단적 정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헌하자는 말만 구성했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은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보다 권력자의 욕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모두 책임과 희생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미래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시대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대 교체를 완성하려면 세대 교체도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개혁적이고 유연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참모들이 써준 보고서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미래 방향과 문제의식까지 이뤄낼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저와 한동훈이 바로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86 정치인들도 그만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들은 몇 년의 학생운동 능력으로 90년대 정치에 발을 들여서 기득권이 된 후 아직까지도 줄입니다. 그러나 당시 여러분 같은 중산층과 넥타이 무대가 없었다면 민주화에 평생을 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생활인으로 돌아간 다수의 86세대가 없었다면 민주화는 요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86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주축인 86 이후의 세대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교체를 통해서 만들려는 나라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너진 계층의 사다리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청년들이 꿈꿀 수 있고 중장년층은 내일의 희망을 가지며 어르신 세대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느끼는 삶은 여전히 힘든데도 통계상 그 정도면 괜찮다며 무책임한 말을 하는 대통령은 되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보듬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고 저녁엔 가족, 친구들과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그 평범한 하루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아주 보통의 하루가 지켜질 때 정치도 정책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 한동훈의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바로 그 보통의 하루를 지켜내는 데서 출발하겠습니다. 무너진 중산층을 일으켜 세우고 경제의 허리를 두툼하게 키워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와 성장, 실용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합니다. 지금은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경제 전쟁의 시대입니다. 노골적으로 블록화된 국가 주도 경제 전쟁의 시대에서는 민간에만 맡기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유능하고 좋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벗고 뛰듯이 우리도 정부가 대놓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고 기업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과 블록 경제의 시대에 국가와 기업이 함께 뛰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의 경제 전쟁 상황에서는 과거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력한 경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산업화 시기 대규모 SOC 사업에 투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AI 전환의 시대,
즉 AX 시대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습니다. 소규모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사령탑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발맞춰서 과거 5년 단위가 아니라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성도 최대한 발휘되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수많은 경제정책이 있지만 어떤 정부도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성취를 이루고 노력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만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 기술이 강물처럼 흐르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연구개발과 산업 시스템을 책임질 수 있는 가치 미래 전략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체력을 극복했고 AI혁명은 인간의 지력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업혁명에 올라타는데 실패해서 나라까지 뺏겼습니다. AI혁명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AX 시대는 산업혁명보다 훨씬 큰 격변기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서 AI 3대 강국, AI G3로 발돋움하고 로봇,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를 포함한 초격차 5대 사업 분야 빅5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글로벌 생태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고착화된 양극화를 넘어서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입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됩니다. 취약 중산층이 구석으로 내몰리지 않고 서민들도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인 중도층도 커질 겁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양극단의 목소리가 과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층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중산층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질 겁니다. 저는 그동안 보수정당에서는 중점적으로 강조되지는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성장의 근간입니다.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여기 지역에서 오신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행정구역 개편 같은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지역에 사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입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나눠서 지원하려는 시도들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역발상으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오히려 집중으로 풀겠습니다.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인 거점 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서운 물가 상승과 가벼운 유리지갑 탓에 삶이 팍팍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느냐 마느냐는 말해왔어도 열심히 사는 국민들의 근로소득세는 내릴 생각을 안 해왔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세를 낮춰서 중산층과 서민의 실소득을 늘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낮추면 계층의 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솟는 물가도 잡겠습니다. 물가 인상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저는 에너지 영역에서의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해왔던 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은 우리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손질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물가도 잡고 국가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전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국이 되기 전에 우리는 맹목적으로 성장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지금은 성장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약자 복지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중산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고용과 주거, 의료와 간병 등 국민 개개인의 생애 주기에 초점을 맞추면 복지는 성장으로 선순환될 것입니다. 성장은 복지의 화수분이 되고 복지는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복지 정책은 세금 퍼주기로 미래 세대의 빚을 지우는 무책임한 복지가 아닙니다. 복지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크고 작은 복지 혜택이 수천 개에 이릅니다만 전부 쓰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수천 개의 복지 혜택이 뭔지 아시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평생 복지 계좌를 만들어서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관념에 빠진 탁상 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 저 한동훈은 이와 같은 실용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블록화된 세계 경제에서 한미 동행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조선과 반도체, 원전 등 우리의 카드를 꼭 손에 쥐고 경제적 실리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제 전쟁의 시대에는 무역도 안보와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경제 나토의 창설을 제안하겠습니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나토입니다. 예컨대 중국의 한한령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호주,
일본, 대만 등과 블록을 결성해서 상황에 따라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블록 안에서 경제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보 본연의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탄탄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핵 잠재력과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확보해서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확실한 예우와 존경을 약속합니다.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는 공직과 정치 인생 내내 일관되게 제복 입은 영웅들을 존경하고 제대로 예우하는 것에 전력해 왔습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는 필수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한국형 제시관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촉법 소년 연령 조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억울한 분들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무고 등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이 저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웅에 대한 예우와 자유진영의 협력 외교를 강화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서 에너지 산업 발전을 본궤도에 올린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지 않고 노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같은 노동약자를 위해 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존엄을 지키면서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약속드립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들과 심도 깊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저는 듣고 또 듣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미래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생애 첫 주택을 소유할 때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여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시대에 맞게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노년도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도 모두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청년 세대에 대한 희생을 볼모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세대가,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접근하는 발상부터 바꾸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는 원하면서 정작 부모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부모가 경력 단절의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고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의 틀 안에서도 차별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꿈마저 가난한 희망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서 대학을 국가 혁신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대학이 산업과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K 콘텐츠를 더욱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문화지방사업국 드락처럼 지역별 특색에 맞게 문화사업과 활동을 총괄하는 지역 문화협력센터를 설치해서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가 곧 힘이 되는 소프트파워 강국, 저 한동훈이 반드시 뽑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들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를 구체적으로 준엄하게 비판했습니다. 30번의 탄핵소추와 41건의 단독 입법 처리로 협치를 대한민국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입법, 행정, 사법을 움켜쥔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입니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곳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이고 우리는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광복후 80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뻔합니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서 그때 너네 뭘 했느냐며 우리를 싸잡아 공격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재명을 사진을 이 앞에 두고 그 옆에 우리의 후보들의 사진을 하나씩 갈아 끼워 보십시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누구를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수십 번의 탄핵과 입법 복지로 무자비한 횡포를 부린 거대 야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사람 누굽니까? 제가 이미 18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입니다.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물들이려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와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우리의 저력을 믿습니다.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방관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